더 보이즈는 슈퍼히어로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슈퍼맨, 플래시, 캡틴 아메리카 같은 익숙한 슈퍼히어로 클리셰가 있지만 이들 중 누구도 진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꽤 끔찍한 사람들이지만 정말로 강력합니다. 영웅에서 악당이 된 이들, 악당에서 영웅이 된 이들,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인물들까지. 여기 더 보이즈와 젠V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들을 약한 순서부터 강한 순서로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땡코입니다. 저는 매주 새로운 영상으로 전투 분석, 파워랭킹 영상,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프랜차이즈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편하게 앉아서 영상을 즐겨주세요. 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 순위는 하퍼입니다. 주로 하퍼의 능력은 거대한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꼬리를 성적인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꼭 유용한 초능력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이제 순위를 확 끌어올리면 루퍼스입니다. 고드킨 대학교의 또 다른 학생인 루퍼스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그들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잠재력이 있지만 루퍼스가 주로 자신의 능력을 남을 이용하는 데만 쓰는 걸 보면 순위가 그리 높을 수는 없습니다. 미들소는 스티브는 시범 경기에서 골든보이와 맞붙었습니다. 처음에는 꽤 잘 싸우지만 까주에서 최고 순위의 히어로를 상대로는 사실상 별로 승산이 없습니다. 스티브가 몇 번 좋은 공격을 날리긴 했지만 자신의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골든보이는 스티브의 팔을 완전히 뜯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패배를 쿨하게 받아들이고 곧바로 회복했습니다. 테크나이트는 간류의 전 학생으로 이후 쇼 진행자, 영화배우, 그리고 대중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추리력, 시력, 그리고 후각은 그를 매우 지적이고 강력한 슈트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는 주로 그것을 관심을 끌고 자신의 팬층을 늘리는 데만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실제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보다 자기 홍보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은 데어데블과 많이 비슷한 슈퍼히어로입니다. 그는 시각장애일 수 있지만 놀라운 감각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전투 실력을 지녔습니다. 그는 트랜스루센트의 대체 멤버로 세븐에 영입되었는데 주로 보트의 대회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홈랜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곧바로 그를 전력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매버릭은 간류에서 전통 있는 슈트입니다. 그는 세븐의 전 멤버였던 트랜슬루센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처럼 그는 투명해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탄소 피부를 가지고 있고 놀라운 내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파클로는 손목에서 뽑아낼 수 있는 발톱을 무기로 사용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에이트레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와 함께 컴파운드 V를 남용한 것입니다. 블루호크는 초인적인 힘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먹 한 방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는 꽤 심한 인종차별주의자였고 그래서 에이트레인이 그를 도로에 끌고 가면서 수킬로미터에 걸쳐 도로에 피칠갑이 되도록 죽였습니다. 젬마 마이어 일명 리틀 크리켓은 그녀의 능력 덕분에 소셜미디어 슈퍼스타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녀의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놀림을 받거나 이용당합니다. 그건 별로 좋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엠마는 꽤 멋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엠마는 몸집을 줄여서 실제로 누군가의 몸속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어요. 반대로 커질 수도 있죠. 엠마는 몸집을 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엠마가 이렇게 몸집을 바꾸는 방법은 음식을 모두 토해내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을 키우는 거예요. 하지만 시즌 피날레에서는 이제 그런 한계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어요. 알렉스, 즉 슈퍼소닉은 수프라고도 불리며 잠시 동안 세븐의 멤버였어요. 그는 초인적인 힘을 가졌지만 그의 주된 능력은 손뼉을 칠 때 음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니 웨이브는 강력하긴 해도 치명적이지 않아서 홈랜더가 그를 죽이기는 꽤 쉬웠어요. 그래서 그의 힘은 이 리스트 상위권에 있는 강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트랜스루센트는 세븐의 멤버로 완전히 투명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부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쉽게 때려 눕힐 수 있으며 엄청나게 강인해서 거의 죽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크림슨 카운티스는 원래 페이백의 멤버였지만 솔저보이를 배신하는 데 가담했고 그래서 솔저보이가 죽이려고 했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불덩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슈퍼히어로이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제압되기도 합니다. 그녀의 손만 묶어버리면 바로 제압당합니다. 디프는 세븐의 전 멤버이자 현재 멤버이며 집단 교회의 전 멤버이기도 합니다. 일곱 바다의 지배자인 디프는 당연히 물속에서 가장 강합니다. 육지에서도 매우 강하죠. 그리고 아쿠아맨처럼 디프도 수중 텔레파시 능력이 있어서 주변의 모든 해양 생물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만큼 유쾌한 초능력은 아닙니다. 나키브는 시리아 극단주의자로도 알려진 슈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 단 하나의 목적,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 만들어진 슈프였습니다. 바로 미국 군인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해서 미국이 슈프를 군에 편입시킬 명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니키브는 자신의 몸에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간 폭탄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또한 매우 내구성이 강하고 심지어 방탄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블랙 누아르에게 쉽게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위는 폴라리티의 아들인 안드레 앤더슨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능력, 즉 자기장 조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진정한 슈퍼히어로처럼 안드레는 정의감이 강해서 친구의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간유의 어두운 비밀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램플라이터는 한때 세븐의 일원이었으며 화염 조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걸어다니는 라이터로 무엇이든 쉽게 태울 수 있습니다. 카미코는 처음에는 야생동물처럼 우리에 갇혀 있었지만 우리는 곧 그녀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무기입니다. 소년들이 그녀를 받아들였고 그녀는 팀의 힘과 가장 강력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초인적인 힘, 속도, 내구성, 그리고 꽤 인상적인 치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다치는 속도만큼이나 거의 즉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치유 능력은 시리즈 내내 여러 번 그녀를 죽음에서 되살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슈퍼히어로 팀에는 은밀한 닌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세븐에서는 블랙 누아르가 팀에서 가장 치명적인 멤버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사 중 한 명임을 입증했죠. 위험한 암살자이자 놀라운 능력, 초인적인 힘, 속도, 민첩성, 그리고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엄청난 고통,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아르가 시즌 3에서 죽음을 맞이했을지라도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를 완전히 쓰러뜨리기는 어렵습니다. 에이트레인은 세븐의 대표적인 스피드스터로 팀에서 가장 빠른 멤버입니다. 사실상 그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은 홈랜더 뿐입니다. 게다가 에이트레인은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초인적인 힘과 내구성, 그리고 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초인적인 신진대사와 치유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때때로 그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즌 2에서는 보트의 공개적인 반대자인 빅토리아 뉴먼 의원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선한 편을 위한 영웅이 나타난 줄 알았지만 사실 빅토리아가 슈퍼히어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보트의 CEO인 스탠 에드거의 양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선한 편의 영웅이라고 할 수는 없죠. 또한 뉴먼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녀는 분자연소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즉,
분자의 압력과 속도를 정신적으로 조종해서 연소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녀는 보통 이 능력으로 사람의 머리를 터뜨리거나 뇌를 폭발시킵니다. 케이트 던랩의 능력은 독특하고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녀는 단지 말을 걸기만 해도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능력이 분명히 대단한 힘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한 가지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케이트는 실제로 그 사람과 피부 대 피부로 접촉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케이트가 얼마나 위험하고 강력한지 보려면 젠비 시즌 피날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변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명령을 따르게 만들었죠. 다른 슈프들까지도요. 그리고 맞아요. 결국 그녀는 제압당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위험한 힘입니다. 페이백의 일원이었던 마인드스톰은 텔레파시 능력을 가진 수프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그를 더욱 강력하고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희생자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의 꿈 감금 능력입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면 그는 당신의 가장 충격적인 기억을 꺼내서 그곳에 영원히 가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스톰이 당신을 풀어줄 때까지 그 순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스타라이트는 세븐에 합류했고 진심으로 슈퍼히어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세븐의 멤버이자 더보이즈의 세계관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을 진심으로 실천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퀸 메이브와 친구가 될 수 있었고 둘은 실제로 진정한 영웅이 되어 스톰프론트와 솔저보이 같은 진짜 악당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스타라이트는 주변의 전기를 흡수할 수 있으며 이를 강력한 충격파와 빛의 번개로 바꿔 사방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컴파운드 V 덕분에 조던니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다시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신할 수 있으며 각각의 모습마다 다른 능력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조던은 에너지를 조절해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조던은 그 능력을 잃지만 이 모습에서는 초인적인 힘과 거의 무적에 가까운 내구성을 가집니다. 그들은 간류에서 가장 강력한 히어로 중 한 명이며 골든보이가 죽기 전 그와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빌리 부처는 더 보이즈의 리더입니다. 그는 보통 초능력이 없지만 임시 컴파운드 V를 맡기 시작하면서 다른 슈퍼히어로들처럼 초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컴파운드 V를 맞은 상태에서 부처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되어 홈랜더와 맞설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집니다. 그는 또한 눈에서 강력한 레이저빔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능력은 일시적이며 혈청이 부처의 몸에 끼치는 끔찍한 부작용 때문에 홈랜더와 맞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목록에 오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라이언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몇 안 되는 슈퍼 중 한 명이자 홈랜더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아빠한테서 많은 힘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히트 비전까지도요. 그 힘은 한 번의 공격으로 스톰프론트를 완전히 파괴할 정도로 강력해서 그녀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라이언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는 가장 강력한 슈퍼들 중 일부와 맞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목록에 오를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디를 많이 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탈출하기 전 세이지 그로브 센터의 실험 환자였고 매우 강력한 염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마음만으로도 물체를 쉽게 파괴할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을 안에서부터 폭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스톰프론트가 센터를 공격했을 때 놀라운 힘을 보여줬고 홈랜더나 솔저보이 같은 슈퍼히어로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할지도 모릅니다. 퀸 메이브는 세븐의 원더우먼에 해당하는 인물로 초인적인 힘과 내구성, 속도, 그리고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시리즈에 처음 등장했을 때 건물 옆을 달리다가 바로 장갑 트럭에 그대로 뛰어들었죠.
트럭이 그녀를 쳤을 때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메이브는 맨손 전투에도 매우 능숙해서 홈랜더와 맞서 싸울 수 있고, 사실 우리가 본 슈퍼들 중에서 홈랜더에게 실제로 상처를 입힌 몇 안 되는 인물이기도 해요. 샘 리어더는 골든보이의 형제이지만 그의 형처럼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신 우지에 감금되어 어린 슈퍼들이 억지로 실험당하는 곳에 갇혀 있어요. 샘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샘은 홈랜더, 솔저보이, 스톰프런트와 비슷할 정도로 강하다는 암시가 있어요. 샘은 거의 무적에 가깝기도 해요. 하지만 그를 무너뜨리는 건 그의 정신 상태입니다. 전혀 안정적이지 않아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샘은 때때로 자신조차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누가 정말로 그를 탓할 수 있을까요? 그가 죽기 전 골든보이는 가듀에서 세븐의 새 멤버가 될 가장 유력한 후보였어요. 하지만 그 후 루크는 우주에 대해 알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브링크를 죽인 뒤 자신을 불태워 자살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는 원할 때마다 자신에게 불을 붙일 수 있고, 불꽃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으며 심지어 날 수도 있고 초인적인 힘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대단한 능력을 지녔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본 그의 모습이 다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많은 능력은 암시로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는 순위에서 1위였고 모두가 그가 얼마나 대단하고 강한지에 대해 크게 떠들었죠. 그리고 그는 고돌킨에서 오랜 시간 동안 1위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을 이유가 전혀 없죠. 시즌 2에서 우리는 스톰프론트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곧 홈랜더의 새로운 연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비밀리에 완전한 낯이었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리고 그 사실은 홈랜더가 그녀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죠. 스톰프론트는 한 시즌 동안만 등장했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인물이었고 그녀의 주요 능력은 전기를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 그녀는 날 수 있고 염렵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말 강력한 번개를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초인적인 힘과 내구성 그리고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의 나이든 흔적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리모르는 세븐에 합류해서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을 자신의 인생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처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 목표를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녀의 능력은 조금 역겹긴 해도 여러분이 본 것 중에서 가장 독특한 능력들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빅토리아 뉴먼의 능력과 비슷하긴 하지만 마리의 능력은 훨씬 더 위험해 보입니다. 그녀는 피로 무기를 만들고 치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피까지 조종한다면 그 능력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잠재력을 고려하면 마리는 쉽게 더 보이즈에서 가장 강한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홈랜더는 세븐의 강력한 리더로 동시에 무자비하고 자기애가 강한 사이코패스이기도 하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슈퍼히어로가 되기로 결심한 인물입니다. 물론 그는 세계 최고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라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항상 세븐의 모든 멤버를 완벽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홈랜더는 극도의 초인적인 힘, 속도, 내구성, 그리고 눈에서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열광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광범위한 능력과 유일하게 능력을 가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슈퍼히어로라는 사실 때문에 가장 유전적으로 우수한 슈퍼히어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때 그가 막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시즌 3에서 우리는 퀸 메이브와 솔저보이의 도움을 받은 더 보이즈가 그를 완전히 막을 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솔저, 보이는 한때 보우트의 이전 슈퍼히어로 팀인 페이백의 강력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처럼 그는 수십 년 동안 냉동 상태로 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돌아왔고 복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더보이즈는 처음에는 솔저보이에게 사용된 무기를 이용해 홈랜더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곧 솔저보이 그 자체가 무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저보이와 홈랜더는 많은 능력과 힘을 공유하지만 솔저보이는 홈랜더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솔저보이가 홈랜더보다 가진 유일한 이점은 그의 몸에서 엄청난 에너지 폭발을 방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에너지 폭발은 사람의 몸을 소멸시키고 건물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게다가 이 폭발은 독특해서 폭발을 휘말린 모든 슈퍼히어로들의 능력을 실제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추가적인 능력에 홈랜더 자체의 힘과 내구성까지 더해지면 솔저보이가 지금까지 더 보이즈에서 본 슈퍼히어로 중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만의 생각과 느낌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오래 시청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청해주시고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싶으시면 꼭 구독해주세요. 매주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또 만나요.